네, 안녕하세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김승우입니다. 네, 오늘은 광진구청하고 광진구 마을자치센터가 같이 주관하는 광진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설명회와 유관정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다른 유관정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먼저 1부는 마을공동체 이해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집행지침, 그리고 주민자치 이해와 추진계획,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 2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지역사회 혁신계획,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희망리 사업,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 다양한 유관정책 사업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광진구청과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웃분들과 함께 마을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진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설명하고 유관정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광진구청장님께서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고요. 동영상으로 오늘 설명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광진구청장님 만나 뵐까요? 마을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청장 김성갑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하신 마을자치센터 김승호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온 어려운 이웃들은 코로나로 더욱더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명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방역과 공동체 문화의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염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감염됩니다. 내가 감염되면 우리의 이웃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힘이 넘치는 광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오늘 또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갑 광진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이영선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의 이영선입니다. 저는 오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단어를 여러 사람이 여러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먼저 마을 공동체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생활 관계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필요와 욕구들을 친구나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것을 모임으로 만들어서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서로 돕고 서로 믿는 생활의 관계망을 마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6가지 주요한 원리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필요와 욕구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당사자주의, 그다음에 자발성, 그리고 이를 통한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이 주민의 모임들에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모사업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다시 말해보면, 주민 모임을 통해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발적인 관계망들이 형성되고, 그 과정으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마중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 공동체 원리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모임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스스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의 관계망들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을에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의 불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혹은 사회의 욕구와 필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일상에서 함께 만드는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 공모 사업은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들을 하면서 마을살이를 시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의 필요와 욕구가 확장되고 공공성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사업의 과정을 통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은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원을 조달하는 당사자 중심의 자립 지원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족분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은 모임의 역량에 따라 그 시작을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지원 절차를 만들어가기도 하면서 모임이나 활동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전 상담, 회계 정산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의 다양한 간접 지원 절차들이 중간에 있는데, 공모 사업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다각적 지원을 하는 인큐베이팅 지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에 비해서 주민 3인이면 누구나 제한하여서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를 느끼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주민이라는 마을 사업의 원칙에 따라 전문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제안자가 직접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업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제안자 참여 심사 또한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간접 지원 체계를 사전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사례 공유회 혹은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점선면이라고 불리는 등장과 연결과 성장의 단계별 지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앞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단계별 지원 구조를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점선면 혹은 등장, 연결, 성장의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모임을 형성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단계는 마을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며 본격적으로 마을살이를 일상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장 단계는 네트워크를 통해 의제를 실행하며 종합적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단계는 모임 형성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아닌 우리를 구성하고 함께 해결할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는 이웃 만들기 사업과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 등 초기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마을 공동체의 기초인 모임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 비슷한 욕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 혹은 모임들을 연결하여서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연결 과정을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공모 사업에서는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이나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와 같은 특화 사업, 그다음에 서울시의 주제별 사업들인 공동육아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살이라고 불리우는 일상적 관계망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 사업은 작게는 골목 만들기 사업처럼 모임들 간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네트워크 사업부터 시작해서 찻동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처럼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특징을 가지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팀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2020년도에 활동하시는 마을공동체 활동팀들 중심으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활동을 통해서 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종류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모임들을 꾸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말씀해 주신 이영선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을 공동체는 이웃이 서로 믿고 서로 돕는 관계망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고, 결국 마을 공동체 사업이 마을의 주민들하고 신뢰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장님인 이경아 팀장님을 모시고 올해 20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의 이경아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장 이경아입니다.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는 60개 사업에 대해 약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임에서는 개인이나 강좌 관련 사업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설명 자료를 보면서 2021년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에 따라 종료일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 즉 학교, 직장 등을 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광진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는 총 6개 분야이며 이웃 만들기, 우리마을 활동 지원, 우리마을 공간 지원, 그 다음 우리 동네 골목 만들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 만들기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진구 15개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신규 주민 모임이며 내용은 동 중심의 소규모 주민 모임을 동별 2-3개 만들어서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100만 원 이내이며 3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은 실행기 사업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은 기본이고 기존의 서울시나 광진구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입니다. 내용은 일상 속 다양한 의제를 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모임이 성장하고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200만 원 이내이며 15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입니다. 공간지원 사업은 성장기 사업으로 역시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고 기존의 서울시나 광진구 사업 참여 경험이 1년 이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내용은 마을의 공간을 활용하여 거점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500만 원 이내이며 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화 사업으로 특화 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화 사업은 우리 동네 골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골목 만들기 사업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고 기존의 서울시나 광진구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으로서 2개 이상의 모임이나 연합 모임입니다. 내용은 일상생활 속 골목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500만 원 이내이며 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화 사업은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고 기존의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입니다.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마을 의제, 즉 자원순환, 세대통합, 돌봄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300만 원 이내 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특화 사업으로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고 기존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입니다. 내용은 명확한 지역적 또는 사회적 의제, 즉 기후위기, 건강, 노년, 1인 가구 등의 의제를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모임별 300만 원 이내이며 5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6개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신청 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상은 기본적으로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이고 직계 가족은 대표 제안자 1인으로 간주하고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업의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의제별 활동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소통 사업인 경우 밥상 모임, 골목 반상회 등 이웃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 사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제외 대상 사업입니다.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되고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 강좌 운영 사업,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 사업 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기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주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접수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심사와 선정은 3월 초부터 시작하고 심사 진행은 제안자 참여 심사, 마을 공동체위원회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선정합니다. 또한 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실시하고 보조금도 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11월에 완료되면 정산 결과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 접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제안서 접수 전에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와 상담하시면 계획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5개 사업, 우리마을 활동지원회 4개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동에서 주관하는 이웃 만들기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덧붙여 제안서 접수 시 필요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준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서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그리고 특화 사업에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는 모임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에는 공간 소개서, 거점 공간 추진 실정 및 운영 계획, 공간 확보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우리 동네 골목 만들기 사업에는 골목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 심사입니다. 사업 심사는 3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며 3차에 걸쳐 심사합니다. 1차 심사는 제안자 참여 면접 및 심사위원 면접으로 진행되며 한 모임에 2인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현장 심사도 있습니다. 심사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심사는 마을 공동체위원회에서, 3차 심사는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예산 편성 적정성, 민간 파트너십, 추진 사업 성과, 추가 심사 등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 사업을 발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한 선정 및 협약 체결입니다. 사업 심사는 3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며 3차에 걸쳐 심사를 하고 선정 발표 및 협약 체결은 4월 중에 실시합니다. 네 번째, 보조금 교부 및 선정자의 교육 등은 4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결과 보고는 사업이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10월에는 광진마을 한마당이 개최되는데요. 광진마을 한마당에는 꼭 참여하여 각 팀의 사업을 홍보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사업 참가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2021년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이경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웃 만들기서부터 주제가 있는 마을살이까지 총 6가지 사업 분야가 있네요. 이 6가지 사업 분야 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 모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느 분야에 가장 적합한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 접수 기간에 이렇게 접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웃 만들기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해야 되니까요. 모임에서 사업을 어떤 걸 하실지도 잘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신청할지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는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의 자치지원팀의 박흥수 팀장님을 모시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 기본 이해와 특히 이제 올해 21년도에 광진구 주민자치회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흥수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흥수입니다. 밖에 아직도 눈이 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이상한 공간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냥 생긴 조직이 아니죠. 일단 추진 근거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진구도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죠? 예.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냐? 아까 앞서서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좀 어려운 단어이고 어려운 표현인데요. 조례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운영 원칙을 보면 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조례에는 주민자치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네 번째가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해야 된다. 이걸 보니까 좀 정리해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그 지역, 그 동의 복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이 아닐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자치가 과연 뭐냐? 정의가 좀 궁금할 텐데요. 또 역시 조례에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란 앞에 1조의 목적, 아까 풀뿌리 자치와 그다음에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서 주민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길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자치의 그래서 목적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례에 자치계획이 뭐냐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우리 동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가고 이끌어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니면 필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찾고 만들고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22조 보면은 자치계획에는 주민자치회를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운영계획, 그리고 동사무를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협력계획, 그리고 자치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운영계획,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를 어떻게 또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분과별 사업계획,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의지에 쓸 거냐라고 하는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계획 등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자원들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쭉 찾아다니는 의제 발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의제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이것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구 유관부서와 한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저희 이미 사업으로 결정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나서 또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1년 동안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 그리고 동하고 어떻게 사무를 협력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민총회에 입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의제는 내년도에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또 올해 이제 수행하게 되는 약간 좀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주민자치회는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도 역시 조례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개 모집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희 조례에는 일단 만 19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또 바로 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 합격 6시간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관리위원회를 각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임의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촉이 되시면 2년 동안 활동이 가능하시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인터넷에서 광진구 의회 치시면 거기에 법령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자치회 치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되시면 일단 이제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회장은 주민자치회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을 옆에서 이제 보좌하거나 공석 시에 권한을 대행하고요. 간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실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분과장이 있는데 그 분과장은 분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감사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잘하는지 또한 예산을 잘 썼는지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회의를 날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주민총회죠. 주민총회는 1년마다 한 번씩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투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모두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정기회의가 있고요. 또 임원분들이 또 상시적으로 또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분과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간서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늘 이렇게 협력할 사항에 관한 또 회의, 민간협력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분과에는 또 분과총무가 있는데 그 분과총무 또 총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날마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옆에는 행정과 또 제가 속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좀 지원을 하고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주체 그리고 자치계획 수립을 하는 그 주체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분과에 참여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민을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현재 주민자치회는 5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곡 4동, 구의 2동, 구의 3동, 자양 4동, 화양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5개 동이 더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 동이 확대 시행되는 준비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5개의 확대동을 아마 선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공간 확보나 아니면 위원 모집 그리고 주민자치 학교 앞서 말씀드린 그 일련의 과정들 위원 위촉의 과정을 아마 거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주민자치회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 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내 집을 좀 넘어서 안방 부분을 넘어서 좀 이렇게 동네에 나와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문제를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그런 의지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박흥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설명회 자리고 이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카메라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명회가 다소 이제 경직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앞선 분들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설명 들어보니까 주민이 대표로 구성되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라는 게 좀 이제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또 진행되는 또 특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곡 4동, 구의 2동, 구의 3동, 자양 4동, 화양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분과원으로 참여하셔서 올해 5개 동이 하는 실행사업에 좀 같이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또 광진구 추가로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하니까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결정되는 동에서는 또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많으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이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의 마을지원팀의 이영선 팀장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설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 번에 모아서 마을자치센터의 이영선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설명회로 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을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설명회하고 사전 상담은 또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선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이영선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광진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구청 이경환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거하고 다르게 이제 주제별로 서울시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번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육아공동체에 관련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은 돌봄 아동이 5명 이상이고 공동육아 활동을 주 2회 하고 그다음에 양육자들의 월 정기 모임이 1회 이상인 공동체 경우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컨설팅이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업무 진행비, 홍보비, 강사비, 교육비하고 체험비까지 해서 이렇게 육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들하고 다른 것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수에 따라서 이건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돌봄 아동에 따른 공모사업 지원 규모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육아 공동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면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그것에 대한 선정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이고 이것에 대한 정산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요. 광진구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어서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하여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공동체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친환경 활동이나 교육 문화 강좌, 주민화합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서울시가 12교 보조금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선정하고 심사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들은 다 자치구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광진구에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뜨면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공고와 공모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단지별로 제안서 접수도 2월에서 3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은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들은 자치구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고 역시 12월까지 사업하고 정산 결과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그동안에는 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현장 중심의 자치구 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치구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홍보와 각 마을에 대한 사업들을 함께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에너지 센터, 지역 조직, 기존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자치구 특색에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맞는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선택 사업을 포함하여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 정도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3월에 선정하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시 7월에서 12월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정산 및 결과 보고를 하는 추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을 설명드릴 건데요. 마을예술창작소는 일상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자율적인 문화 공간과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가까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삶과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4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율성, 마을성, 지속성, 공공성이라고 불리우는 4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하는 유형은 주민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예술 공동체 공유 공간들에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을 그러니까 축제 등을 기획하는 기획 공간들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단체가 아닌 마을 주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자율적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고가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자격과 지원 절차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주지나 생활권이 서울시인 주민 모임이나 단체들은 신청하실 수 있고, 공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원 규모는 현재 68개소 내외, 신규는 15개 내외 정도로 지금 공고가 나 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공간을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신규와 2년차 연장 경우에는 시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예술 창작소를 통한 연장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은 2월 9일까지 마감이고, 나머지 신규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상담 기간을 거쳐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1년차와 연장 2년차라고 불리우는 이 2개만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3년에서 5년차들은 프로그램비만 지원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인데요. 마을미디어도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를 마을미디어라고 하고, 신문이나 라디오, TV, 잡지 등을 통해서 마을의 이슈를 나누고 마을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나 영상, 잡지, 신문 등의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역시 주민 모임 3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는 유형들이 좀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동을 위한 교육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유형, 이건 신규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기 콘텐츠를 제작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커뮤니티형이나, 그다음에 정기 콘텐츠를 제작하고 마을 미디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약간 단체에게 주는 지역 연계형이나 거점형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집 공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고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3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사 일정들을 고려하셔서 공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모집 유형별 지원 금액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유형이 신규로 참여자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 제안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시민의 직접 생활 속 일상생활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정원으로 조성하는 시민 주도형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공간에서 공동체 공간 정원을 조성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녹화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5인 이상의 공동 주민 모임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녹화에 필요한 녹화 재료를 지원하는 녹화 재료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공동체 재료비나 사업 진행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공모 사업을 엄청 많이 설명드렸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공모 사업 이렇게 되게 빠른 속도로 설명드린 걸로는 이게 무슨 사업이지 잘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근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서 몇 가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한 번만 넘겨주실게요. 네.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내일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는 9일 이동에 있는 함께누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자양 3동에 있는 하이맘스터 그다음에 직장인들이나 평일 낮에 시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월 30일 토요일 날은 2시에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3층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으로 충분치 않으셨거나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설명회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제안서가 2월 15일까지가 접수인데 저희가 명절이 좀 끼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2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로 오시면 언제든지 사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랑 마을지원 활동가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네, 전화로 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나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해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로 마을자치센터로 사전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센터로 와주시면 그동안 설명회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들을 저희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소개드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들이 나오면 어디에서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마을자치센터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네이버 밴드, 카카오 채널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다양한 마을공동체 소식들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여기다 올려두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라고 훨씬 부드러워지셨네요. 네.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 설명해 주신 이영선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에서부터 예술 관련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봤더니 광진구에 이제 5개 동 주민자치에서 올해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 중에도 미디어 관련된 거나 마을 소식지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서울시 미디어 사업을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광진구에 있는 사업 말고 서울시에 있는 공동체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네, 우리 모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설명회는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쉬고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3시 30분에 2부를 만나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마을과 자치 관련해서 한마당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엔딩 화면으로 함께 우리가 나눴던 함께하는 광진이라는 영상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관련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2부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설명이 되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